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은 대부분 과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실수인 거예요. 과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이 사람들은 자 교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사사고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인사사고 뭐냐면은 인피.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구를 빡 쳤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피해자가. 사망사고예요. 근데 이 사람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야,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는데 내가 사고 내가지고 자동차 보험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내고 들었으면은 내가 상대방을 돌아가시게 했으면은 내가 이거 보험사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 배상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게 합의가 된 건데 내가 개인 합의를 왜 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개인 합의를 따로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개인 합의를 보는 게 뭐 상대방의 피해자가 씨받고 뭐 우리 뭐 이번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50억을 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 그 금액들이 다 있어요.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예요? 왜냐? 잠깐만 요게 없구나. 요 화면 잠깐 바꾸고 계십시다. 자 왜냐? 자 법률 상담은 전문 법조인에게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질의에 의한 답변은 개인 주관에 따른 의견임을 미리 밝힌다는 점. 그래서 뭐다 이런 거는 왜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된 거 이런 거 궁금한 거는 변호사들 찾아가서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몰라요. 자 인사사고나 개인 합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개인 합의를 또 따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본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 하나 피해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겠지. 개인 합의를 못 봤으니까 피해가 큰 사람들. 앞전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버스가 졸다가 들이세려가지고 막 앞에 막 몇 명 막 다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합의 어떻게 해? 이게 돼? 이게 테마일 수도 있겠지. 뭐 공제조합에서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오고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사고가 나면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굳이 이제 그 진역 판사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말을 하자면은 한 피해자가 한 명인데 내가 그냥 어때 운전을 하다가 딴 데 주의를 부주의해서 어떤 사람을 치여서 돌아가시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인사사고가 나더라도 개인 합의가 따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 사람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할 얘기는 내가 이제 있을 때 1년을 받고 금고형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한 번 인사사고를 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사사고를 냈고 물론 개인적인 합의도 되기는 했지만 이분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초범이다. 초범인데 이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못 봤어. 그럼 뭐다? 들어오는 거야 얘네들은. 들어와서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통사고로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교특으로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딱 통칭 얘기하자면 이거야. 우리 채널이랑 똑같은 거야.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운전자들. 여기서 지금 우리 채팅창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 야 이지영 너는 운전면허 없지? 너 운전 못하지? 빨리 얘기해봐. 자 한영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과자 먹고 있다고요? 좋아요. 한영웅님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따 채팅창에서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물었는데 저 여자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거. 자 좋아. 자 따라서 교통사고로 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물론 교통사고로 오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 전과가 있지만 재수 없어서 또 들어오는 사람들 뭐 교통사고를 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가 본 교통사고 교특범들은 이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평범해. 평범한 사람들이야. 말도 잘 들어. 방에서 시킨 대로 잘하고 잘해. 그 사람들은 독의 체진, 독의 체진. 독해가 뭐야? 체진이 뭐야? 독에 걸린 뭐야? 체진은 또 뭐야? 자, 생각하시면 궁금하신 분 있을 거예요. 자, 독의 체진은 뭐냐면은 도박개장과 체육진흥법이에요. 도박개장과 체육진흥법. 도박개장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에서는 흔히 이제 안에 이걸로 들어오신 사람들 보면은 도박개장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의 죄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안 내고 장사를 한 죄밖에 없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안에서. 이걸로 오신 분들. 이걸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체육진흥법 위반이라는 거는 뭐다? 우리 최근에 우리 불량 청소년 및 불량 청년들 그다음에 불량 장년배들의 인생 역전의 마지막 카드 토사장 토토 사이트 스포츠 사설 베팅 사이트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붙들려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도박개장 체육진흥법 즉 뭐냐면은 우리가 토토 사이트 운영을 하다가 징역을 가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죄명이 붙습니다. 도박개장과 체육진흥법 해가지고 그렇게 두 개가 붙는다는 점 일종의 우리가 토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사장이나 우리 토쟁이들 자
토쟁이는 보니까 토토 베팅을 하는 애들을 보고 토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지? 자, 좋아요. 자, 세 번째. 도계와 체진, 도박개장과 체육진흥법, 즉 뭐다? 토사장과 그의 일당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토사장 같은 경우는, 자, 토사장. 같은 방에 이런 사람 한 명 들어와 있으면은 요거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라. 자, 실제로 돈을 좀 쓰는 사람들, 방에서 돈을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쓰는 사람들은 요 토사장들이에요. 토사장들 중에서도 이게 토사장들은 사실 토사장, 완전 토사장은 교도소에서 내가 한 명을 받고 구치소에서는 우리 방에 있던 애들은 토사장, 그러니까 그의 일당들을 좀 봤죠. 그의 일당. 그의 일당들, 토사장과 그의 일당들, 이제 그의 일당들이 좀 있었고, 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토사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사건 번호 하나가 또 생겨요. 뭐냐면은 추징보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추징보전. 뭐냐면은 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수사 쪽에서부터 붙잡혔어. 그러면은 수사 때부터 얘 장이 털리겠죠. 장. 이제 전문 용어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문 용어로 할까? 그냥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할까? 얘기 좀 해봐요. 자, 통장이라고 합시다. 통장. 자,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통장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일단 토토 사이트가 뚫리는 거는 대부분 장 때문에. 그러니까 토토 사이트가 털리는 거는 내부의 적들이 전부 다 제보를 해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랑 같은 방에 있었던 우리 교도소에 있을 때 우리 토사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저거 왜 잡히는 거냐면은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검사님이 물어본다고. 야, 네가 알고 있는지 누구네? 딱 세 명만 물어. 그러면 조금 구형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사가 들어가는 거겠지. 대충 그렇다고 보면 돼. 뭐더 이상 크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자, 많이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다? 얘네들은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장을 털어야 돼. 통장을, 얘네들이 사용했던 계좌를 다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운영했던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액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실제 어떤 놈이 돈을 넣었거나 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다 막 도박을 한 사람도 막 벌금 좀 주는 거고, 이거 운영하던 애들, 이런 애들 다 털리는 거야. 그렇게 잡혀가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그 장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추산을 하게 되겠죠. 이 수사하시는 분들이 야, 이새들은 얼마 정도, 얼마의 판돈이 총 돌았고 얼마가 인이 됐고 얼마가 아웃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놈들이 요렇게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었는데 요 나머지 비용이 어디로 갔을까? 인아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재판을 받는 과정에 이 사이트에 대한 재판 플러스 하나가, 사건 번호 하나가 또 생겨. 추징 보전이라는 추징 보전. 뭐냐면 검찰에서 이 새끼 우리가 수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1, 20억을 빼돌린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금액만큼 추징 보전. 우리가 일단 압류를 걸어 놓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요 추징 보전이 인용이 딱 돼버리면은 사건 번호 하나가 딱 생기면서 자, 앞으로 이 추징 보전에 대한 판결이 또 납니다. 얘 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 토사장들이 갖고 있는 개인 계좌부터 시작해서 개인 재산들을 다 털기 시작을 다 압류를 붙이고 그 경매를 다 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 프로세스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은 장이 묶이기 전에 빨리 일단 초반에 빨리 많이 사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 밑에 보면은 추징 보조로 인해서 영치금 압류들이 종종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들어와서 묶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10만 원 언더로 영치금을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치금 3 쿠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3 쿠션들이 많이 있는데 영치금 3 쿠션들도 많이 해요, 이쪽 사람들이.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오락실 사장. 요거 이제 도박계장이에요. 오락실 사장들. 우리 여기 뭐 바다 이야기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불법 오락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잡혀 들어오는데 오락실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바다 이야기나 바둑이 포커,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시죠? 대부분들 바둑이 포커나 아니면 바카라 이런 거. 자, 바카라 같은 경우는 바카라가 아마 도박계장도 있고 또 죄명에 하나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바카라 운영하다 잡혀온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설에서 사설 바카라를 하다가 들어온 업장 사장이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얘는 딱 바지야.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스펙이 아니야. 그럼 뭐다? 우리는 딱 얘기를 나눠보면 알아요. 뭐다? 이렇게 오락실이나 이런 그 도박계장으로 온 사람들 중에 토사장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은 바지들이 많아요. 딱 보면 바지야, 이 사람은.
물론 실제 운영업자 그 대표가 잡혀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구치소에서 보면은 바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바지들입니다. 딱 보면 바지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의 일당, 그러니까 이제 임직원들이라고 합시다. 자,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온 사람들하고 비슷해. 얘네들은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어. 실제로 왜냐면 이거 사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 애들은 저기 뭐 그 토사장들을 일단 걔네들이 제일 많이 벌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뭐 상황실장 뭐 이런 실장들이 버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추징금을 전부 다 받아요. 뭐냐면은 그 안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벌어들였던 돈들은 전부 다 추징금으로 뱉어내야 될 거라는 점. 참고로 추징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따로 그걸 하자고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일단은 토사장들은 제가 봤던 토토 쪽 하던 애들은 조용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묻는 말 이외에는 답을 잘 안 하더라고. 모르겠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이번에 들어와서 왜 걸렸는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조사 내용이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기록들을 다 떼어가지고 다 읽어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도대체 어떻게 다 걸렸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걸렸지?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판 조서나 이런 걸 우리가 떼볼 수가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공판 조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사건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떼볼 수가 있었어요. 옛날이라기보다는 진짜 2000 그때 몇 년도에 2016, 15, 16, 15 이 정도 그 이전만 해도.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아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다시 다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뭐다? 변호사들한테 가서 물어봐. 난 몰라. 어찌됐건 간에 자 우리 방에 있던 놈은 뭐냐면은 자기가 모든 판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도소로 넘어와가지고 이만큼 서류를 들고 다니는 거야. 뭐예요 그게? 그랬더니 자기 서류래. 자기 서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신고가 들어왔고 어떻게 조사를 받았고 경찰들이 얘를 어떻게 내사를 했고 그런 모든 서류들이 있어요 거기 갖고 있는 거 보면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야. 그걸 계속 들여다 보더라고. 뭐 자기 딴에는 내가 씨발 나는 진짜 뭐 해가지고 나도 사실 크게 본 것도 없고 뭐 이래저래 뭐 프로그램 뭐 또 서버 띄워주고 누구 얼마 띄워주고 얘네들 얼마 띄워주고 장업자들 씨발 얼마 장 돈 주고 사주고 나름대로 나는 씨발 저 지하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했는데 씨발 나라에다 세금 안 냈다고 이렇게 나를 잡아줘지나 뭐 이러면서 뭔가 이제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의심이 많아. 왜냐하면 자기가 잡혀온 이유가 왜 잡혀왔는지에 대한 거 자기가 어떻게 따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 보면은. 항상 보다 어떤 새끼가 나를 찔렀지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자기 사건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더라. 내가 어떤 경위로 체포가 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잡히게 됐는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됐을 때 수사기관들이 대개 어떻게 자기를 조지러 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금액대가 약 3, 그러니까 300억대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추징금이 20억 중반인가 받은 사장의 모든 서류를 봤어요. 보여줘가지고 A4지 박스 2박스입니다. 이 사람 서류가. 이 사람 A4지 2박스였는데 심심해가지고 한번 쭉 다 읽어봤어요. 그거를 읽어보니까 대충 내가 만약에 도박 사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새끼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어떤 새끼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와구가 딱 나오더라고. 그게 결국 뭐다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왔던 애들은 나가도 아마 이 일을 또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안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있어 그게. 이거는 내가 뭐 이 자리에서 쭉 누구한테 괜히 뭐 조이저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 얘네들은 내가 안에서 딱 지켜보니까 그러더라. 추징 보전으로 해서 영치금 압류가 종종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치금 3 쿠션 필수. 왜다? 얘 정도의 어떤 우리가 바깥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타이거 우즈가 어디 가면은 뭐 그 자리에서 명품을 뭐 10억 원어치 사더라도 그냥 준 다음에 그 사람의 크레딧으로 뭐 신용으로 그지?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야. 저 사람 토사장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다 해줘.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사람들은. 일종의 거기 안에서의 뭐 어떤 그런, 오케이. 자, 좋아. 그 다음에 자, 대부분 이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조용히 생활하다가 만기 찍고 출소를 합니다. 왜냐고요? 추징금을 징역 생활을 하는 동안 추징금을 다 내고 나가는 토사장들은 본 적이 없어요. 없답니다, 실제로는.
추징금 안고 나가는 거예요. 토사장이든 그의 일당들이든지 간에 징역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그 추징금 받은 거 다 내고 나가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다 만기 찍고 그냥 저녁에 조용히 출소를 하더라.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 5시인가 출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기 출소는 대충 이렇다는 점. 자, 도계와 체진법까지 이제 알아봤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음주운전들도 기타 초범방으로 와요. 음주운전 초짜들은. 자, 과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음주는 과실이 아니에요. 음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주도 저는 가석방을 얼마나 받나요? 근데 음주가 가석방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재작년인가는 제가 알기로는 가석방이 없다고 들었었어요. 음주들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가석방을 받고 나온 분도 있는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냐면은 자. 요걸 일단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은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얘네들은 교특이 아니에요. 과실사범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케 해서 들어오거나 뭐 피해를 많이 끼쳐서 들어왔으면은 이거는 과실범인데 음주를 해서 사람을 돌아가시게 하든 아니면은 음주운전을 내가 혼자 하다가 걸리던가 이러면은 얘들은 뭐다? 이거는 그 과실사범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의야. 이거 틀려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은 교특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음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열의 여덟 정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호인이 많아요. 애들이 괜찮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이 사람들이 예스맨이야 그냥. 몰라. 모든 음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내가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닌데 적어도 내가 본 음주로 들어온 친구들은 구치소건 교도소건 내가 음주로 들어온 애들을 상대를 해봤을 때는 우리 방에 있던 놈이든 다른 방에 있던 놈이든 저쪽 앞창에서 맨날 배식받던 김 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들이 정말 괜찮았었어. 예전에 이런 거 있죠. 특수절도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떼끼라고 해가지고 소매치기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남의 집 몰래 들어가가지고 훔쳐오는 거 아니면은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게 저기 소매치기지. 그 다음에 뭐 물건 훔쳐오는 거 아니면 어디 공사판 가가지고 철근 막 주워오는 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절도가. 자, 절도는 특수절도와 절도. 특수절도는 이게 뭐 밤에 훔쳐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공범 2명 이상이 뭐 두세 명 이상이 갖다 모의를 하고 훔쳐오든지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일단 절도의 특징. 또 이거는 대부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얼른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 자, 절도는 초범이 없습니다. 절도는 초범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절도로 오는 사람들은 법자예요. 왜냐면은 이걸로 해서 성인수가 돼가지고 절도로 들어오는 경우들 열의 9은 이미 얘네들은 소년수 때서부터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에요. 자, 저희 방에 절도가 2명 있었습니다. 미결방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결방에 저희가 절도가 2명 있었습니다. 자, 한 명 같은 경우는 가만있어 보자. 요것도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자, 공사장에서 명절 때 명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명절을 세하려면은 이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사장에서 철근을 가만있어 보자. 구리선을 갖다가 훔쳐다가 팔아먹었다가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 동생이 이제 조금 내가 좀 불쌍한 애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금 뭐 부모님한테 좀 혼나면서 이렇게 좀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어왔었고, 이 친구가 이제 훔치는 거 보면은 뭐 자동차 안에서 현금 1,000원, 그 다음에 뭐 어느 집을 들어가서 훔칠 게 없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밥을 미역국이랑 밥이 있길래 미역국하고 밥을 먹고 나왔다는 거. 새끼야, 우리가 그랬지. 야, 설거지를 하고 나왔으면은 안 걸렸을 거 아니야 해서 딱 원상복 해놨으면은 그 집 식구들이 들어와가지고 밥이랑 국이 좀 줄어 있네, 누가 먹었나 이러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거 좀 치우고 와야지. 안 치우고 그냥 나와가지고 남의 집 들어가서 밥 먹고 뭐 미역국 먹고 나온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차 뭘 털어가지고 1,500원. 이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왜 재판 받으러 가면은 검사님들이 자, 공소사실 얘기하세요 이러면은 검사님들이 거기 검사님 자리에 앉아 일어나가지고 이거 종이를 놓고 난 다음에 막 읽어 이렇게 넘겨가면서 피고인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경 어디 그 해가지고 밥 얼마 뭐 현금 1,000원 뭐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훔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재판정에서 검사도 그걸 읽다가 픽픽대고 웃고, 그다음에 판사도 앉아가지고 그 사람 사건 얘기를 듣다가 웃고, 거기
그 객석 우리 여기 저기 방청석으로 온 사람들 그 방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다가 픽 웃고 본인도 하다가 픽 웃고 그런 친구인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2월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요 동중정권에서 실형을 살았던 게 있고 이 당시 때 또 이 앞전에 벌금으로 해가지고 한 벌금 70만 원인가 받은 게 또 있었어요. 그때 당시 때. 그래가지고 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법자예요. 즉 접견을 오는 사람들이 없었고 영치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대부분 보면은 방 안에서 이렇게 그 굳은 일 같은 것들 주로 하고 아니면은 요게 조금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온 법자들이라도 뭔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방에서 약간 좀 꼴통을 까기도 해요. 이런 애들이 뭐 그렇다는 점. 자, 절도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의 상태도 종종 있습니다. 요거 이제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제 구치소에서 첫 추력을 나간 사동에 이방에 이런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젊고 아주 미남, 젊고 아주 미남이야. 애가 그리고 쟤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얘는 접견도 되게 자주 오고 영치금 구매도 계속 구매를 시켜 먹더라고. 그럼 뭐야? 이게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독방에서 수용을 2호방에서 수용이 됐었는데 얘는 방 입구에 보면은 딱 표찰에 붙어 있는 게 자살 우려자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주인님한테 물어봤지. 얘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는 저쪽 방에 있다가 밤에 이거 뭐지 그거 휴지 이렇게 구고 휴지 이렇게 비닐로 있잖아.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 잘 때 화장실 들어가서 이거 걸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얘는 조사방 갔다가 이쪽으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 우리 저기 독방으로 들어온 사람이래. 자살 우려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 사람이 요 친구는 이제 듣기로는 굉장히 뭐 잘 사는 집 아들이었는데 얘가 약간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대. 충동 조절 장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게 있대. 이거 걸리는 애들은 그냥 개 또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 그런 애야.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 상태에서 그냥 갔다가 훔치는 거야. 얘는. 한번 뭔가 충동이 생기면 우리는 뭐다? 우리 봐봐. 우리 오나니 누님 같은 사람들 딱 보면은 우리 오나니 누님 저 슈랑슈라토 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오나니 누님 같은 사람 보면은 와 저 언니 너무 예쁘니까 오나니 누님한테 가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저 누나 막 엉덩이도 이렇게 주물르고 싶고 막 그런 충동을 벌여. 그리고 오나니 누나네 집 가면은 또 오나니 누님네 집 거실에 보면은 막 무슨 고급 막 장식품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러면은 막 저 너무 갖고 싶다. 존나 훔쳐고 싶네 막 이러지만 우린 다 참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일단 하고 봐야 돼. 그런 거예요. 충동 조절 장애가 그런 거래요. 그거 조절이 안 되는 애들 보고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건을 연루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지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죄명으로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걸러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아울러 또 하나는 예쁜 여성 다수가 수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쁜 여성 다수가 수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줬던 적이 있었고 방송에서 내가 뭐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도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절도범 우리가 생각하는 절도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노숙자 같이 생긴 애들 그냥 뭐 빵 훔치고 뭐 막걸리 훔치고 이런 절도가 있고 아주 고급 절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팡이라고 합시다. 루팡 이렇게 좀 번지르르 해. 잘생겼어. 허우대도 좋고 몸도 좋아. 그리고 특히 이 절도들이요. 절도로 오는 애들이 보면은 몸이 호리호리해요. 다. 이렇게 뚱뚱한 애들이 없어요. 절도로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늘씬합니다. 몸매도 잘 빠지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애들이 와꾸가 괜찮아. 와꾸가 좋고 이게 또 얼굴들이 또 미남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뭐 얘기 듣기로는 이 사람은 소년원 시절부터 해가지고 불광동 소년원 있잖아. 우리 역사의 장소 불광동 소년원 시절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뭐 자기 인생의 몇 프로는 감옥에서 보냈다. 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대도 조모씨는 아니에요. 그냥 자범이야 여기도.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3년 유월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분은 외모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야, 우리가 맨날 뒤에서 얘기했어. 씨발, 저 외모를 갖고 할 지랄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고 앉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은, 근데 또 요 사람들이 보면은 접견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요 사람들이 접견으로 오는 사람이
나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거는 내가 몇 번 봤는데 요 사람 거 같은 경우는 이 접교장을 갔다 온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 접교 노는 사람 존나 예쁘다고 여자. 근데 대놓고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 왜냐면 나는 절도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거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우리 방에 있던 애는 뭐 두 사람은 하나는 조금 내가 뭐 밉상이었고 하나는 그냥 뭐 내 다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랑 정말 내 바로 밑에로 들어온 애래 가지고 걔랑 되게 미결 때 그 생활을 좀 되게 애틋하게 한 친구가 있는데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딱 이게 일단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절도로 올 사람 아닌데 절도 전과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누번방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몸매도 되게 좋고 정말 괜찮아. 그리고 막 딱 안에서도 쓰고 다니는데 안경 있잖아, 안경. 뿔테 안경을 딱 쓰고 다니는데 요거 내 거랑 브랜드가 똑같은 거야. 알지 대충. 그리고 그런 것들.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건 저런데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절도 전과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여자들 몇 명이 돌아가면서 접견으로 오는데 수발을 한대요, 여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좀 뭐다? 먹고 살 만한 절도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여성사동에서 있다 온 언니들 내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성사동에서도 절도로 오는 언니들 중에 와꾸가 또 좀 되는 언니들이 있대요. 또 그런 언니들은 또 남자들이 와서 또 수발을 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렇다는 거. 따라서 조만간 가실 분들이나 우리 뭐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오빠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 뭐냐면은 요거로 오는 사람들하고는 가급적이면 가까이 지내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연락처도 공유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징역 생활에 능수능란해요. 모든 현재 강력범죄자, 우리나라에서 이름 좀 언론에다 이름 좀 올린 강력범죄자들의 모든 전과 내용을 다 뒤져보면은 그 사람들의 전과 내용에 반드시 하나씩 꼭 있어요. 이 절도 전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 그런 범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도관님들 있잖아요. 교도관 하시는 분들 좀 오래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교도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이렇게 딱 만나잖아. 같이 만나고 그러면은 쟤는 또래다. 뭐 교도관들도 오래 생활하면 그렇다며 그 안에서 어떤 애들 누구든지 간에 생활하는 걸로 자기들이 딱 봤을 때 너는 어차피 또 올 놈이다. 이번에 주인님 저 갔다 갈게요. 이제 저 건강하십시오 이러면은 그래 잘 가 그러면서 그래 나중에 또 보자. 그런 애들이 있대. 또 어떤 사람은 저놈은 다시 들어올 놈은 아니다. 뭐 그런 물론 이제 모르는 거지. 근데 그지? 그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내가 굳이 여기서 나도 어차피 뭐 죄지고 갔다 온 놈이니까 내가 꼭 어떤 범죄가 더 좋다 싫다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조금 꺼리는 죄명이에요. 저도 이 죄명과 인터넷 사기는 제가 조금 꺼려요. 약간 이 사람 이럴 걸 갔다 온 사람들은 사실 저도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나는 그 외의 사건들은 어차피 나도 뭐 똑같이 죄짓고 갔다 온 놈이니까 내가 뭐 이사 얘는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막 말을 하진 않아 대놓고는 표현은 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나한테 여기서 뭘 물어보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라도 내가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조금 좀 그렇다 좀 그냥 괜히 저기 하기 싫다 막 이런 죄명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인터넷 사기와 절도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을게. 그냥 나도 무서워 이거 하는 사람들이. 나도 무서워 이거 요런 거 적고 있는 애들은 나도 무서워하는 거야. 나도 걔네가 무서워 진짜.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제가